뭐 두 가지를 다 활용할 수는 있겠으나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보통은 지금 보게 되는 CPU로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PU 기준이고요. 렌더의 특징은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쉐이딩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면에 있어서 음영이 지는 형태를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대신 무겁다라는 특징이 있죠. 조금 더 오래 걸려요. 일반적으로는. 자, 아래쪽에 GPU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픽 카드라고 하죠. 네. 그림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V-Ray 4 버전, 넥스트 버전 이라고 했었는데 넥스트 버전까지는 GPU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거의.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사용할 의미가 없었는데 이게 5 버전으로 넘어오면서는 GPU 퍼포먼스가 많이 개선이 돼서 사실 좀 혼용해서 쓸만도 합니다. 근데 우리 수업 내에서는 그냥 CPU로 다 돌릴 거예요. GPU로 돌리는 부분은 이제 익스테리어에 좀 많은 표현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은 CPU로 사용을 할 거다. 자, 프로그레시브. 해당하는 옵션은 이제 체크 해제를 했을 때 바뀌는 게 하나가 있는데 얘는 무조건 켜두고 사용을 합니다. 자, 프로그레시브는 ON이랑 OFF로 나뉘어요. 자, ON 같은 경우에는 타임 리밋 렌더예요. OFF로 돌려주면 버켓 렌더라고 합니다. 자, 두 가지의 차이를 좀 알아봐야겠죠? 타임 리미트가 있다라는 건 제한 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완성된 렌더를 보완하는 방식이에요. 렌더를 일단 돌려놓고 그걸 계속 보완을 해 나가요. 내가 지정한 시간까지. 노이즈가 있었다? 그걸 점차 개선을 합니다. 자, 렌더에서 우리가 렌더링을 돌렸을 때요. 처음에 이제 설정값이나 멸이나 라이트에 대한 특징을 잘 모르고 그냥 씬을 만들어서 돌렸다. 자고 일어나도 계속 돌아갈 수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좀 제한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난 이 시간까지 끝낼 거니까 여기까지는 맞춰놔라. 라고 제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방식을 씁니다. 우리는. 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이죠. 그럼 버켓 렌더는 뭐냐? 이걸 5% 돌리면 이 퀄리티의 버켓 사이즈라는 녀석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타임 리미트가 없다인데 제한 시간이 설정 불가한 렌더예요. 얘는 만들어 놓고 보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최종 목적까지 순서대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중도에 끊어도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리가 없어요. 최악의 경우 이제 2~3시간 돌려도 완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해진 마감 시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보통 업무 시간 중에는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고 나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프로그레시브를 켜서 쓸 거다라는 거죠. 해당하는 부분. 자, 그럼 하나 남았네요. 렌더에서는 퀄리티. 미디엄으로 잡고 설정 후 이후 세부 설정 변경합니다. 나머지는 건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업데이트 이펙트나 디노이저에 있어서는 디노이저도 있네요. 이것도 설명을 해야겠네요. 완성된 렌더의 노이즈를 강제로 입혀버리는 기능이에요. 근데 안 쓸 겁니다. 근데 켜놓기는 해야 돼요. 이걸 왜 켜놔야 되냐면 노이즈가 너무 심해서 이미지를 쓸 수 없다. 하지만 더 돌릴 시간이 없을 때 얘를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켜놓고는 갈 거예요. 근데 안 쓰는 걸 목적으로 할 겁니다. 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반사에 있어서 반사가 좀 우는 표현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걸 다 비벼버려요. 네, 되게 안 이쁘게 나와요. 되도록이면 안 쓸 거지만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해서 켜놓고는 쓴다는 거죠. 이해되죠? 넘어갑시다. 자, 렌더 아래 이제 카메라로 넘어가 보죠. 카메라. 자, 카메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게 되는 씬을 의미를 해요.
자, 해당하는 옵션 내에서는 exposure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얘가 좀 중요합니다. 위쪽은 상관없어요. exposure value 이걸 EV라고 하는데 자, 노출 절대값이에요. 수치가 낮을수록 더 많은 빛을 받습니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잠깐 인터랙티브 랜드 잠깐 이렇게 요 화면만 보세요. 돌리실 필요 없고. 돌려보면 되게 밝잖아요. 만약 EV의 수치가 10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더 밝아집니다. 네, 오히려 16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두워지죠.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더 많은 빛을 받는 거예요. 내리면 내릴수록 밝아진다라는 겁니다. 네, 기본값은 14.229로 잡혀 있는데 이건 썬라이트를 잡았을 때의 기준이지 썬라이트를 안 쓸 거다라고 하면 보통 한 10까지는 내려줍니다. 기본값 10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10으로 내려줄 거예요. 10. 문제 없죠? 10.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라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 녀석은 이제 온도값 조절이에요. 그리고 프레임 버퍼에서만 잡아줍니다. 즉 여기서 안 잡을 거예요. 이 화이트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곳이 총 3곳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3개를 따로 설정을 하면 나중에 굉장히 번거로워집니다. 렌더 결과 창에서만 수정을 하세요. 그 외에는 다루지 않습니다. 뎁스 오브 필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안 쓸 거예요. 자, 뭐 용어를 좀 설명을 하면 피사계 심도라고 합니다. 저 아웃포커스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포커스를 의도적으로 빗나가게 연출을 피사체에만 연출을 시켜서 바깥쪽을 우리가 흐리게 잡는 이제 촬영이라고 보시면 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피사계 심도에 대한 차이.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흐리게 잡는다. 예, 우리는 왜 안 쓰는지 알 수 있죠. 우리 씬 전체를 모두 뚜렷하게 다 보여줘야 돼요. 안 씁니다. 그럼 언제 쓰냐? 제품 렌더에서 쓸 수 있겠죠. 얘는 실행한 뒤에 이제 거리나 포커스에 대한 차이 정도를 조절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포인트를 찍어줄 수도 있고. 근데 안 쓸 거니까 패스. P4개 심도. 자, 이제 렌더 아웃풋으로 가죠. 렌더를 내보낼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세이브 프레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전에 이미지의 사이즈, 위스랑 하이트죠. 이걸 먼저 볼게요. 자, 우리는 수학 내에서 이 사이즈를요 커스텀으로 바꾸고 1000에 800으로 잡아줄 건데 이게 이제 비율에서는 1.25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선으로 잡아주셔도 되고요. 혹은 링크를 풀고 잡아주셔도 됩니다. 이 옆에 링크 풀고 1000에 800으로 잡을게요. 이렇게 옆에 요 자물쇠 모양 있어요. 체인 모양. 이거 풀고 나서 잡아주시면 돼요. 커스텀에서. 자, 몇 개의 픽셀로 만들 거냐입니다. 근데 수업 내에서 지금 굉장히 적게 잡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들 최근에 망사용방 이슈로 영상에 뭐 720p까지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얘는 800p예요. 예, 보통 이제 작은 쪽에 있는 픽셀의 사이즈에 P를 붙이고 영상에 있어서의 기준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럼 현저히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미지 한 장 주제에 픽셀을 굉장히 작게 잡았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수업이니까. 렌더의 퀄리티를 좀 그냥 낮게 잡는 거예요. 완성도는 높이되 픽셀은 줄일 거다. 이게 렌더를 돌려놓고 우리가 예를 들어 한 3000픽셀 잡는다.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렌더 돌려놓고 우리가 1시간 동안 만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렌더는 짧게 돌리고 대신 기능을 확실하게 배울 거예요. 픽셀을 그래서 작게 잡는 거예요. 그럼 현업에서는 수치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저는 송부용 이미지 만들 때는 2000픽셀 잡습니다. 딱 풀 HD 모니터 기준이죠. 네, 포트폴리오 하실 땐 더 크게 잡아야 돼요. 확대할 것도 상정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한 3000까지도 잡습니다. 네, 개인 작업 내에서 2000으로 잡아요. 네, 질문 있나요? 네.
지금 커스텀으로 되는 거는 네. 이제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 비율이죠. 비율. 네, 비율을 깨기 위해서 했어요. 16대 9.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해도 됩니다. 네, 정해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틀에 딱 정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네, 일반적으로 모니터 같은 경우에 모니터 하나에 딱 맞게 하고 싶다. 이렇게 잡겠죠. 이게 FHD니까. 네, 혹은 QHD로 잡고 싶다. 그럼 이렇게 잡을 테고, 그렇죠? 네, 수치는 유동적으로 다 변경이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사용해야 되는 목적에 따라 나눠요. 나는 모니터 하나에 전체적으로 띄워주는 이미지를 잡고 싶다라고 하면 16대 9로 잡겠죠, 이렇게.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이미지를 별도의 목적 없이 확인용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냥 5대 4로 잡겠다라는 거죠. 모니터 기준으로 잡을 때 16대 9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세이브 프레임. 자, 이미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PLU 픽셀. 내보낼 저장할 이미지가 의 픽셀을 지정하는 항목이에요. 예, 그리고 단적으로 2배가 되면 픽셀은 4배가 돼요. 제곱이니까. 2000 픽셀이 된다. 즉 시간이 4배로 걸린다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리는 거죠. 자, 이제 세이브 프레임으로 넘어가면요. 얘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 1000에 800을 잡았잖아요. 5대 4예요. 지금 화면이 5대 4처럼 보이나요? 이 화면이? 거의 1대 1이죠. 그럼 옮겨 봅시다. 화면이 달라지네요. 그럼 알 수 있죠. 도대체 어디까지 출력이 되는 걸까? 모르잖아요. 출력의 영역을 보여줍니다. 세이브 프레임을 켜주면. 이런 식으로. 위아래 줄이 생기죠. 회색 영역은 출력이 안 되는 영역이에요. 세이브 프레임은 출력 영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개선된 게 있네요. 원래 세이브 프레임 켜고 나면 이 필드 오브 뷰를 다시 잡았어야 했어요. 근데 이것도 같이 적어둘게요. 온 전환 이후 필드 오브 뷰를 다시 설정할 것. 이게 켜주고 나면 필드 오브 뷰를 초기화해서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Z를 눌러서 우리가 필요한 화각을 직접 잡아야 돼요. 여기서는 씬이 좀 좁은 형태니까 그냥 40으로 잡아줄게요. 고정값 40으로. Z 누르고 40 잡아줍니다. 된다. 이게 뭐 이렇게 수치가 높으면 왜곡이 너무 심해서 공간을 너무 굉장히 넓게 표현할 때 보통 사용을 한다. 라고 배웠었죠? 그냥 40으로 잡아요. 조금 더 직관적인 뷰로 잡아줄 겁니다. Z는 40. 추후에 필요한 씬에 있어서는 수치를 더 올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는 기본값 보통 60으로 쓰기는 하는데 여기는 그냥 40으로 합시다. 공간이 현저히 좁으니까. 문제 없죠? 자, 세이브 프레임까지 완료가 됐으면 넘어갑시다. 나머지 아래쪽에 있는 기능 안 볼 거예요. 애니메이션 넘어가고 인바이러먼트 넘어갑니다. 인바이러먼트는 설명만 할게요. 요거는 이제 배경이에요. 나머지 배경, 내가 만들지 않은 배경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죠. 필드 오브 뷰 만들 때는 퍼스펙티브로 바꾸세요. Shift Q. 인바이러먼트 설명하고 있었죠. 이건 이제 배경에 관련된 부분인데 대부분은 우리가 배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언제 쓰냐? 아이소메트릭을 렌더에서 돌릴 때 써요. 나머지 빈 공간에 대해서 색상 잡을 때 씁니다. 그리고 반사에 관련된 부분 잡을 때 써요. 그 외에는 안 씁니다. 넘어갈게요. 그냥 설명만 적어두죠. 인바이러먼트 배경. 아이소메트릭을 다룰 일이 있으면 그때 한번 사용을 해보죠. 매테리얼 오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렌더용 재질을 별도로 따로 지정을 하는 개념이 되는데 얘는 굉장히 좀 번거로워집니다. 보통 CG 쪽에서는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인테리어 렌더에서는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너무 재질이 이중으로 내가 어떤 재질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바꿔서 사용을 해야 돼서 좀 불편해요. 안 씁니다. 영상 CG 쪽에서는 그나마 사용하는 분야가 있긴 한데 우리는 안 쓸 거니까 넘어가죠. 자, 닫아두고 이제 렌더 파라메타.
자, 여기서는 퀄리티. 아까 설명했었죠? 따로 잡을 거다. 미디엄 잡고 나서 여기서 수정한다고 했잖아요? 자, 노이즈 리미트. 그리고 타임 리미트. 자, 두 개 볼게요. 자, 노이즈 리미트는 수치가 높을수록 노이즈를 더 많이 제거합니다요. 와, 그럼 수치가 높으면 좋겠네요. 그쵸? 근데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식이 굉장히 단순한데요. 비벼버려요. 자, 노이즈가 있으면 우리가 선명도를 더 세게 느낍니다. 아웃라인에 있어서의 색상이 뚜렷하기 때문이죠. 노이즈가 적어서 색상의 다른 구간을 비벼버린다라고 하면 심지어 음영까지도 비벼져요. 선명도가 떨어지고 공간에 대해서 퀄리티가 현저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노이즈를 확연하지 않으면 줄이지 말아라 라고 해서 0.01까지 줄여줄 거예요. 노이즈를 어떻게 제거한다? 비벼서 더 많이 제거한다. 0.001로 설정할 것. 그냥 비비지 말라는 거죠. 이 정도면. 문제 없죠? 타임 리미트. 타임 리미트는 체크 후 필요 수치를 필요 분을 적용할 것. 보통은 저는 개인 작업할 때 있어서는 2000 픽셀로 잡고 나면 30분 정도 걸어줍니다. 그리고 보통 밥 먹고 와요. 근데 지금 우리 수업 내에서 30분 걸고 밥 먹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5분 그대로 쓸 겁니다. 만약 렌더 내에서 조명이 너무 많고 면이 많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올릴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자,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픽셀의 퀄리티를 지정하는 부분인데 min subdips 20, max subdips 100, 쉐이딩 레이트 12로 올려줄 거예요. 물론 얘는 줄여둬도 렌더를 돌리는데 문제는 없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1000픽셀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위에 있는 subdips. 이걸 표현할 만큼 픽셀이 없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이 추후에 사용할 때는 퀄리티를 위해서 올려서 쓰세요. 네. 그래서 요걸 그냥 습관합시다. 이렇게 수치를. 자, subdips는 이제 픽셀의 퀄리티고 min, max, subdips 20, 100으로 설정. 그리고 쉐이딩 레이트. 이 녀석은 음영의 디테일을 줍니다. 12로 설정. 그리고 지금 설정한 아래쪽에 있는 이 두 개 때문에 CPU 렌더를 돌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GPU 렌더에 없어요. 못 잡아요, 이 설정을. 얘네가 이제 사진처럼 보이게 하는데 좀 도움을 줍니다.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안티엘리어싱은 기능적으로만 알아볼 건데 안 잡을 겁니다. 계단 현상 완화라고 해요. 곡선의 픽셀에 있어서 뚜렷하게 픽셀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면 뚝뚝뚝 끊어지는 계단이 보입니다. 그래서 픽셀의 투명도를 적용을 해요. 알아서. 색상의 변화를 알아서 맞춰주고. 그냥 켜두면 적당히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끄지 않는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일루미네이션. 자, 우리가 이제 굉장히 과거로 돌아가면 렌더 프로그램은 지금 없어진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걔네가 다 없어지는데도 VLA가 남았던 이유가 이거 하나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통 GI라고 합니다. 자, 반사에는 특징이 있어요. 반사는 내 눈에 들어오기까지 몇 번씩 반사가 굉장히 반사를 많이 반복을 하죠. 그렇죠? 스크린에서 나온 스크린에 지금 비춰지고 있는 화면조차도 빔 프로젝트에서 쏜 빛을 반사해서 내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즉 반사가 한 번이 돼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실내 내에서도 뭐 바깥쪽에 있는 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 스크린을 받아서 한 번 더 반사를 해서 내 눈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걸 반사의 추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GI는 자, 오브젝트로 생성된 반사를 추적하여 계산하는 기능이에요.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제 이 레이 트레이스라는 부분까지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기능을 잡으면 된다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 보시면 라이트 캐시 그리고 브루트 포스와 이라디언스 맵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자, 렌더 타임을 줄이고 싶다. 그럼 이라디언스 맵으로 잡으면 됩니다. 네, 이거 좀 설명을 할게요.
브루트포스 공간을 계산을 3D로 이라디언스 맵 요거는 계산을 2D로 바꿔서 진입니다. 프라이머리 레이를 이라디언스 맵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반사의 개수를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건 안 잡을 겁니다. 우리가 보석 같은 형태까지 다룬다라고 하면 좀 세심하게 잡아야 돼요. 이 레이트레이스랑 커스틱스라는 부분까지 다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인테리어 씬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아마 제 라이너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석 잡을 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설정을 하죠. 하지만 인테리어 씬에서는 필요가 없다. 즉, 안 잡을 거다. 여기까지만 설정해 주시면 돼요. 브루트포스, 이라디언스 뱀. 이게 렌더 세팅이 끝이에요. 생각보다 잡을 거 별로 없죠. 근데 조금 우리가 이제 암기를 한다로 넘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들을 이미지화 시켜서 올려둘게요. 그냥 올려드리면 정없으니까 이왕이면 이쁘게 좀 정리를 하죠. 여기서는 프로그레시브 켜라. 그리고 CPU로 돌린다. 디노이저 켠다. 하지만 쓰지 않고 EV는 10으로 세이브 프레임 켜고 이미지 사이즈는 그냥 둘게요. 이라디언스 맵으로 바꾸고 쉐이딩 레이트 서팁스들은 작업마다 다른 거긴 하니까요. 저건 굳이 표기 안 해둘게요. 수치 지정 체크까지. 우리 어떤 거 써야 되는지는 다 확인됐죠? 이제 이미지로 좀 저장을 시켜둘게요. 렌더 세팅이라는 이름으로 좀 올려놨어요. 네, 똑같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멤버도 저장해놓고 좀 새로 작성하죠. 이젠 다른 개념이니. 이게 이제 렌더 프로그램마다 용어가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좀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에 있어서 반복되는 용어들이 나중에 좀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테리어에서 사용할 만한 렌더 프로그램은 V-Ray 이외에도 enscape랑 루미온 정도가 있죠. 아마 두 개 프로그램 다루실 때도 비슷한 사항들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즉 렌더를 하나만 배워두면 나머지를 좀 잘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정에 문제 없을까요? 이제 종료할 필요가 없었죠. 이제 재질 잡아야 되니까, 그쵸? 자, 재질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이제 라이트에 관련된 부분부터 볼게요. 라이트. 자, 위쪽에 있는 메뉴를 눌러주면 해당하는 메뉴로 넘어가는데 전 재질과 빛을 같이 띄우고 싶어요 라고 하면 Shift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같이 열어줍니다. 그래서 한 개만 띄울 때는 이렇게 개별로 눌러줘도 되고요. Shift 클릭으로 여러 개 같이 켜둘 수 있다까지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지금 라이트만 켜주죠. 라이트. 자, 우리한테 선라이트가 필요할까요? 네, 필요 없어요. 0으로 바꿔줍니다. 선라이트 0. 그럼 0으로 바꾸면 무슨 문제가 있죠? 우리 이제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 무엇도 볼 수가 없죠. 기껏 다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빛을 하나 추가를 해볼 겁니다. 자, 전구는 없지만 전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들지 않았어요. 여기에 빛만 달아주면 됩니다. 자, 프론트 뷰로 바꿔서요. 자, 엑스레이로 바꿔주고 스피어 라이트를 이 위치에서 하나 그려줍니다. 전구 크기랑 비슷하게.
잡아줍니다. 자, 잡았을 때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맞을까요? 우리 프론트 뷰에서 유일하게 확인 불가능한 축이 하나가 있죠. Y축, 초록축, 뎁스가 되죠. 탑뷰로 바꿔봅니다. Shift T. 안 맞죠, 당연히. 여기서도 끌어서 축 고정 이동으로 맞춰줍니다. 이게 뭐 완벽하게 중앙에 맞아야 된다는 아니에요. 적당히 맞춰주시면 돼요. 이 한쪽으로 좀 쏠려 있어도 별 차이는 없어요. 자, 문제 없죠? 자, 봅시다. 자, 위치 잡았으면요. 이제 이 객체에서 씬을 한번 렌더를 그대로 돌려볼 건데, 여기서 저장 한번 하고 합시다.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떤 식으로 렌더에서 나오는지를. 네. 그럼 인터랙티브 렌더 한번 돌려보죠. 렌더 인터랙티브. 돌려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트에 대한 위치를 기준으로 보여줍니다. 결과 이미지를. 그쵸?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 스탠드는 어떤 형태로 빛이 보여야 할까요? 어느 정도 라이트를 투과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보이나요? 하나도 안 보이죠?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객체가 재질이 달라야 된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요것부터 한번 잡아보죠. 인터랙티브 렌더를 돌렸을 때 라이트가 중앙에 갇혀 있고 마치 상자에 조명을 넣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요걸 전환을 할 거다라는 거죠. 네, 선라이트가 켜져 있는 경우에 이렇게 안 보입니다. 선라이트 반드시 0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보죠. 자, 그럼 렌더 종료합시다. 렌더 파즈 걸어주고 위쪽에 재생 중지 버튼 눌러서 꺼주신 다음에 해당하는 프레임 버퍼 창은 꺼주시고요. 자, 매테리얼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재질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재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앞쪽에 있었던 요 매테리얼 탭 있죠? 넘어가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저번에도 설명드린 부분이죠? 나는 재질을 하나도 만들지 않았지만 재질이 왕창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요 N으로 시작하는 나머지 재질들은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재질이잖아요. 밑쪽에 1번은 우리가 설치했던 거예요. 이미지. 얘네들 한 번에 잡아서 우클릭, 딜리트 눌러줍니다. 딱 지워요. 자, 그 다음에 재질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스케치업에서 만들어도 편집이 가능하다. VA 에셋 에디터에서 만들어도 편집이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에셋 에디터에서 만드는 방식 이전에 스케치업에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우리 재질 다 지웠죠? 그럼 Default Create 눌러주고 이름을 프론트라고 줄게요. 이렇게. 앞면에 들어갈 색상이다. 별도의 지정 없이 프론트라는 재질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름을 프론트로 주는데 여기서는 그리고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만들었을 때 재질에 대해서 우리가 숫자를 넣었었잖아요. 이거 우클릭 리네임 해주시면 고칠 수 있는데 그레이스케일 기준 흑백 색상 같은 경우 그냥 0번으로 주세요. 이건 제 정리 방식이기는 한데요. 저는 보통
재질에 있어서 숫자로 정리를 합니다. 흑백이다 0번.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숫자가 다 달라져요. 이렇게 작성을 좀 해주시고 문제 없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창을 열어놨을 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상세 설정창인데 Edit in Vlay를 눌러줘야 우리가 지금 만든 재질이 Vlay용으로도 전환이 돼요. 근데 이건 이제 5버전까지는 Vlay 5버전까지는 굳이 전환할 필요가 없긴 했었는데요. 이제는 눌러줘야 바뀝니다. 누르면 Vlay MTL이라는 녀석으로 전환이 돼요. Vlay 내에서도 재질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객체를 그대로 넣으면 2가 될 리가 없죠. 그냥 완전히 꽉 막혀 있는 상태잖아요. 재질적인 특징을 하나 넣어줄 거예요. 이번엔 두 번째로 에셋 에디터에서 재질을 만들 때로 가보죠.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 눌러도 되는데 위쪽에 있는 요게 이제 재질이잖아요. 요거 우클릭해 보세요. 그럼 창이 열리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다 재질 종류예요. 이렇게 많은 걸 이제 어떻게 써먹냐? 네, 우리가 사용하는 건 Generic, Emissive, Two-Side, 그리고 블렌드 정도까지만 씁니다. 나머지 안 써요. 그 중에서 지금은 뭘 쓸 거냐? 자, 제네릭 같은 경우에 이 녀석을 의미를 합니다. 기본 재질 만들 때 제네릭이에요. 근데 우리는 투사이드라는 녀석을 가져올 겁니다. 투사이드. 자, 투사이드 메타리얼에 대해서 이름 알아보도록 하죠. 자, 투사이드 메타리얼은 투과 객체. 투과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어디에 쓰냐면요. 커튼이나 스탠드가 됐어요. 우리 지금 딱 스탠드가 만들고 있으니까 필요한 거죠. 자, 객체가 투명하면 내부에 있는 전구가 당연히 보이겠죠. 근데 이거 우리가 원하는 형태 아니잖아. 우린 종이에 비춰지는 빛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 투사이드는 재질 하나로서는 역할을 못해요.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얘는 앞면엔 어떤 재질, 뒷면엔 어떤 재질로 표기를 하겠다라는 걸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뒷면을 잡을 필요가 있나요? 안 보이잖아요. 안 잡아요. 프론트만 눌러서 프론트를 선택을 하던 혹은 드래그를 해서 붙여줄 수도 있어요. 프론트를 드래그해서 이 옆에 슬롯에 붙여줘도 됩니다. 그럼 프리뷰가 바뀌죠. 전구를 감고 있는 직물 객체처럼 바뀌잖아요. 네, 이불처럼. 이런 식으로 변경이 돼요. 문제 없죠? 자, 적용 시 일단 최우선적으로는 프론트 메테리얼에 베이스 재질을 띄워줘야 사용 가능하고요. 적용 이후에 적용할 시 베이스 메테리얼이 아닌 투사이드를 객체에 적용할 것. 이 베이스 객체는 애초에 투과라는 옵션이 없어요. 그 투과를 투사이드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투사이드를 띄워주는 얘가 모체예요. 지금은 투사이드 선택하면 자 메테리얼 탭에서도 내가 골라주는 재질로 알아서 수합이 됩니다. 확인되죠? 내가 투사이드를 골라주면 에셋 에디터에서 골라준 투사이드가 Vray 내에서도 선택이 돼요. 네, 이름이 마음에 안 드네요. 앞쪽에 숫자 0번 하나 더 달아주세요. 이렇게. 이게 달아줘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추후에 소스 오브젝트 가져오면 작업자는 이제 다수잖아요. 사람마다 작업하는 방식이 다 다르겠죠. 막 재질 수십 개 넣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못 찾아요, 여러분들이 작업하던 재질을. 숫자 넣어주면 정렬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넣어서 정리를 하세요, 되도록이면. 자, 투사이드 적용해 볼게요. 우리 스탠드 선택을 먼저 해줘야 되니까 스페이스바로 바꿔서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뭐가 잡혀요? 스탠드가 통으로 잡히죠? 위아래는 금속으로 잡을 거니까 한 번 더 들어가요. 그럼 중앙 몸통 구간이 트리플 클릭했을 때 잡힐 거예요.
이거 컴포넌트로 묶어서 재질 부어줍니다. 이렇게. 문제 없죠? 여기까지 설정해주고 나면 좀 이상한 텍스처가 보여요. 그쵸? 이게 투사이드가 적용된다라는 뜻이에요. 실제 렌더에서는 이런 이미지로 안 보여요. 네, 쭉 나가서 한번 인터랙티브 렌더 돌려볼까요? 이제는 확연하게 달라졌죠? 원하는 형태가 나오죠? 그쵸? 색상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왜 마음에 안 들까요? 안 바꿨으니까. 그쵸? 자, 여기서는 그러면 조명의 색상까지는 한번 바꿔봅시다. 요것까지 문제 없었으면 에셋 에디터에서 스피어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옆쪽에 하얀 색종이를 눌러요. 요 녀석. 눌러서 K라고 적혀 있는 부분 온도 값에 3500으로 적어줄 겁니다. 켈빈 템퍼레처의 변경이죠. 3500.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정상적으로 라이트가 바뀌죠. 우리가 원했던 스탠드가 딱 됐죠? 이렇게. 문제 없나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재질들 싹 잡아놓고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그쵸? 렌더는 다시 또 종료를 하고. 이게 재생 중지를 안 눌러두면요. 여러분들 작업 중에 계속 돌아가요. 그럼 프로그램에 부담을 줍니다. 부담을 주면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크겠죠? 오류가 생기면 프로그램을 끄겠죠? 여러분들 저장 파일이 날아가는 거예요. 인터랙티브 렌더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꼭 종료 버튼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종료 눌러놓고 넘어가죠. 자, 라이트 설정에 문제 없었죠? 인텐시티, 컬러. 그럼 이제 나머지 설정. 우리 나머지 재질들 잡으면 돼요. 자, 잡아야 되는 재질을 이제 간단하게 보면 단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재질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금속의 코퍼. 그리고 여기서는 금속 잡을 거라고 했죠? 이거 알루미늄으로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엔 아래쪽. 블랙 스틸 프레임. 그리고 액자의 매트 블랙. 벽에 매트 화이트까지는 잡을 수 있겠네요. 5개 재질 만들어 보죠. 자, 근데 금속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스에서 가져올 거예요. 코스모스 브라우저 열어서 코퍼라고 검색합니다. 로그인 하시고 검색해 주시면 돼요. 자, 문제 없죠? 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 환경이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럴 때마다 로그인을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필히 로그인 해주시고,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코퍼 입력해서, 여기 이제 불이죠? 불이 중에서는 이제 보게 되면 뭐, 메탈릭 페인트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런 건 안 쓸 거고요. 그냥 코퍼 폴리싱으로 쓸 겁니다. 반사가 뚜렷하게 보이는 코퍼로 쓰겠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이렇게 깔끔한 반사가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그거죠. 우리 이제 그죠. 구비 파이프 있잖아요. 그런 형태들 같은 경우엔 좀 거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애들은 뭐 이런 걸로 잡아줄 때도 있어요. 블러리나 범피로 이런 애들이 좀 더 거칠거든요. 브러쉬까지는 안 쓰고 이런 두 가지 형태 쓸 때도 있다. 지금은 그냥 폴리싱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설비해 보신 분들은
동관 용접 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실제로 보면 동관이 그렇게 막 깔끔하게 반사를 갖지는 않잖아요? 그런 형태는 좀 지저분한 연출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죠. 이건 커버 폴리싱으로 받아줄 거예요. 이거 다운로드 이후에 초록색 버튼 눌러주시면 임포트 됩니다. 임포트 되면 이렇게 재질이 생겨요. 문제 없죠? 가져옵니다. 문제 없죠? 자, 정상적으로 가져왔으면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씬에서 다시 내부로 들어가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객체에 부어주면 되겠죠. 부어버려요. 페인트 버켓의 B 기능 사용해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잡아주시고, 그럼 스탠드 아래쪽은 어떻게 잡을 거냐? 네, 나중에 잡을 겁니다. 대신 우리 스탠드 위아래 금속으로 잡을 거다라고 했었죠? 요거 한번 잡아보죠. 어떤 걸로? 알루미늄으로. 자, 똑같이 코스모스에서 네, 스펠링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메테리얼로 들어가서 메탈로 가면요. 이게 AL로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네, 물론 됐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메테리얼 들어가서 메탈에서요. 직접 찾아야 됩니다. 여기. 알루미늄. 알루미늄도 폴리싱으로 가져오세요. 임포트 시켜주고 다운로드 임포트 마찬가지로 내부로 들어가서 부어줍니다. 어디에? 요 녀석에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스탠드 위아래, 스탠드가 위아래에 있는 부분을 금속으로 잡을 거다 라고 했으니까요. 여기까지 먼저 만들어주세요. 이게 소스 오브젝트 가져오는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저장 파일을 받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소스는 좀 나중에 가져올 거예요. 소스 오브젝트는 직접 배치를 해야 돼요. 각 PC의 저장이 다르기 때문에. 자, 문제 없으면 보죠, 이제. 자, 정상적으로 잡았으면 벽, 블랙, 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직접 재질을 만들어 줄 겁니다. 에셋 에디터에서 우리 필요한 재질 3개를 좀 따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 벽부터 봅시다. 자, 재질 설정값에 있어서 우리 하나 재질 만들어 보죠. 위쪽에 우클릭 제네릭으로 만들어 줄게요. 재질 탭 우클릭, 매테리얼 아이콘 우클릭, 제네릭.
눌러주고 이걸 우클릭해서 리네임으로 바꿔주신 다음에요. 0번 월로 주세요. 월. 아, 그러네요. 우리 유리도 만들어야 되죠. 자, 월 적용할 겁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으면요. 측면에 이제 보시면 프리뷰 형태가 회색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이런 회색벽 안 만들 거잖아요. 자, 보면 디퓨즈라는 부분이 있어요. 디퓨즈에는 컬러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컬러가 메인이 아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설정한 색상이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얘는 확산 값이에요. 빛을 받았을 때 나가게 되는 값 중 절대값인 색상을 지정을 하거나 텍스처로 대체를 해라 라는 거죠. 눌러보시면 RGB 기준으로 스펙트럼이 열려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던 RGB랑은 다르죠? 레인지를 눌러서 255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다음 밸류를 끌어서 올려주면 원하는 색상 구간을 잡을 수 있어요. 벽이니까 220까지 잡아볼까요? 220. 자, 재질 설정 값에 있어서 첫 번째는 디퓨즈. 확산 값이고, RGB 기준 0 3개, 255 3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 안 해요. 쓰면 안 돼요. 예, 간단한 이유죠? 예, 음영보다 어둡고 빛보다 밝아요. 못 씁니다. 쓰면 안 돼요. 빛을 잡아먹고 음영의 디테일을 없애버립니다. 두 개 쓰면 안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나는 어두운 색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RGB 한 10에서 15 정도 맞춰도 충분히 어둡습니다.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거 문제 없나요? 자, 디퓨즈 항목 체크 변경했으면 꺼주고 나서 리플렉션 열어보죠. 리플렉션은 자, 첫 번째 리플렉션 컬러. 그리고 리플렉션 글로시니스. 그리고 프레트널. 리플렉션 IOR. 네, IOR은 여기 적어둡시다. IOR. 메탈리스. 서피스 컨트롤. 네. 여기 처음엔 좀 많아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개요만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반사에 있어서는 반사를 만드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표면에 대한 매끌거림과 이 객체가 가지게 되는 반사를 내보낼 수 있는 힘이에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리플렉션 컬러는 객체의 반사 값이에요. 색이. 예를 들어 이 수치가 이제 흰색에 가까워질수록 뚜렷한 반사가 집니다. 얼굴이 비춰지는 정도가 되겠죠. 수치가 낮을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점 반사가 옅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시죠? 반사의 색이에요. 올라갈수록 빛을 뚜렷하게 표현을 하고 객체를 뚜렷하게 보여지도록 표면이 표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근데 이 수치는 아래쪽에 있는 글로시니스의 수치를 절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굴절값이라고 하고요. 이 녀석은 표면의 거칠기예요. 1.0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일단 요거는 그럼 어떻게 잡는지를 좀 보죠. 글로시니스가 1일 때는 뚜렷한 반사를 갖지만 낮아질수록요 반사가 좀 먹먹해져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1로 잡아두면은 그 완벽한 반사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보통 금속에서 보이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조금 더 내려가면 한 반광 정도 됩니다. 보통 이제 와이어 같은 전선 같은데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그렇죠? 더 내려가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이제 페인트로 마감된 벽 같은 경우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수치를 좀 정리를 하죠. 0.3에서 0.5 무광.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왜 무광인데 수치가 있냐. 그렇죠? 그 무광도 확산을 내보내려면 최소한의 수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광 객체에 빛을 쬐인다라고 했을 때 아무 표현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하이라이트는 지죠?
최소한의 그라디에이션을 줘요. 그 표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0.3을 최소값으로 갖는 거예요. 그 무광도 반사에 대한 수치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완벽한 매트라는 건 완벽한 매트 표현은 이 세상에 없어요. 매트한 표현은. 그래서 최소한의 표현이 0.3에서 0.5다. 0.5까지 잡으면 이제 쉐이딩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0.7에서 0.85까지가 반광이에요. 객체가 우리가 얼굴을 비췄을 때 얼굴이 보일 정도는 아니나 하이라이트랑 음영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반광. 그걸 0.7에서 0.85로 잡는다. 자, 유광으로 넘어가면 0.85에서 0.97까지 잡습니다. 1은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수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세상에 그 완벽한 반사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표면이 정말 가장 완벽한 평면일 경우엔 가능하겠지만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어렸을 때 그 스펀지 보면 이제 확대해서 들어가면 아주 깔끔한 면도 이렇게 울퉁불퉁 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반사를 다 울게 만들어요. 그래서 0.97로 보통 잡는다. 그래서 수치를 좀 정리를 하죠. 자, 유광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테리어에서 사용할 때요. 위생 도기가 일단 있어요. 뭐 양변기 혹은 세면대에 사용하는, 그렇죠? 자, 그럼 위생 도기 같은 경우에 0.9 정도 잡습니다. 살짝 울게 잡는 거예요. 유리 같은 경우에 0.97 잡습니다. 반사가 거의 뚜렷하게 보이나 약간의 오차는 있을 정도로 잡는 거예요. 유광도 유광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우리 유리 잡아야 되니까 그때 한번 더 봅시다. 그럼 우리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뭐예요? 벽이잖아요. 얘는 무광에 가깝죠? 그럼 0.4 정도 잡고 리플렉션 컬러는 이 뒤에 수정을 하면 돼요. 자, 리플렉션 컬러는 간단합니다. 빛을 얼마나 맺히게 할 거냐. 하이라이트의 표현을 얼마나 줄 거냐. 처음에 이게 엄청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잡냐? 일단 글로시니스랑 똑같이 잡는 거예요. 글로시니스랑 맞춰요. 레버를. 그리고 나서 확인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그때 수정을 하세요. 생각보다 만들어지는 빛의 표현이 너무 약하다. 올려보는 거예요. 문제 없죠? 근데 지금은 좀 올려서 잡을 겁니다. 리플렉션 컬러는 클릭해서 밸류를 200까지는 180까지는 잡아주세요. 180. 얘는 월 워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치를 좀 올릴 거예요. 스탠드라이트로 만들어지는 빛의 표현이 그려져야 되죠, 벽에. 그래서 수치를 좀 잡은 겁니다. 자, 아이월. 프레셔널부터 보고 가죠. 자, 온으로 설정 시, 5% 설정 시, 거울이 됩니다. 끝이에요. 이거 5% 풀면 완전 반사 객체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완전 반사냐? 자, 예시를 한번 보죠. 지금은 우리가 글로시니스 내려놨었잖아요. 이렇게 돼요. 글로시니스가 멀쩡했다라고. 간단하죠? 풀면 거울, 펴면 거울이 아니다. 거울이 필요하다? 풉니다. 끝이에요. 예, 거울일 때만 써요. 문제 없죠? 자, 그럼 나머지 봅시다.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 액션. 자, 이 녀석은 이제 반사에 관련된 세부 조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IOR이라고 하는데, 수치가 올라갈수록 디퓨즈, 확산값을 잃고, 쭉, 반사가 강해집니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네, 요건 이제 수치를 조절할 때 있어서요. 보통 금속화 시켜줄 때 씁니다. 자, 보죠. 인덱스 오브 리플렉션이 한 10이다라고 하면요. 글로시니스가 높았을 때 금속이 됩니다. 점점 금속에 가까워져요. 본인의 색상을 잃으면서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한 20이라고 볼까요? 색상이 너무 밝네요. 리플렉션이 약했었네요. 지금 보니까. 자, 이렇게 보죠. 자, 리플렉션까지 최대라고 봤을 때 이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식으로 금속화됩니다. 점점. 확인되죠? 한 30까지 올려주면 더 금속같이 변해요. 색상을 바꿔주면 그 부분을 거의 표현하지 못하죠.
점점 확산값을 잃어가는 거예요. 완전 반사백치처럼 변해가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금속화 기능이 없었을 때는 IOR로 다 잡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걸 이렇게 극단적으로 잡을 필요 없는데 표면에 대한 반사를 객체보다 우선적으로 더 세게 보여줘야 될 때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유리 잡을 때 한번 볼 거예요. 지금은 안 쓸 겁니다. 네, 고용 한 180 정도 됐었죠. 176이나 180이나 뭐 그게 그거죠. 그쵸? 글로시니스도 0.4로 잡았었고 벽 같은 경우에 뭐 210에서 220 잡았겠죠.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기본값 1.6은 건들지 않으면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메탈렛, 금속화. 금속이 아니다. 0. 금속이다. 1. 예, 이렇게만 설정해 주시면 돼요. 금속이다. 1. 아니다. 0. 그냥 온오프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금속이면서 금속이 아닌 객체 이런 거 없잖아요. 네, 절반 값은 안 사용해요. 중간 값 안 쓴다. 자, 서피스 컨트롤. 이 녀석은 글로시니스를 러프니스로 변경 시 상단 수치 적용을 반대로 바꿔준다. 라는 건데 이거는 매핑 소스 쓸 때만 씁니다. 이게 러프니스로 가면요. 글로시니스 0.4가 0.6이 되는 거예요. 네, 글로시니스 0이 1이 됩니다. 이름이 바뀌거든요. 서로한테 반대로 들어가요. 얘는. 반전된 색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시니스랑 러프니스의 반전인데 이거는 우리가 러프니스 맵 적용할 때만 써요. 그래서 바꾸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디퓨즈 리플렉션 알아봤고 네, 이제 4개 남았는데 이 중에서 리플렉션까지만 알아볼 겁니다. 네, 알아보고 가고 싶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수업을 또 종료해야 되는 시간이 왔네요. 이 녀석은 리레이, 재질, 작성, 중으로 만들어 놓고 다음 시간에 마저 작성을 좀 할게요. 이 과정이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V-Day를 빠르게 우리가 학습을 해야 여러 가지 좀 신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 건물에 주차하신 경우에는 이거 이거 출석 이후에 오셔서 작성해 주시면 제가 인포데스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석부터 먼저 불러보죠.